제가 저점 매수 종목 시즌 1을 성공적으로 다 팔고 시즌 2로 넘어간 지가 2달 정도 됐는데요. 시즌 1 때에 비해서 시즌 2 때는 지수 흐름 자체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 시즌 2에서 떨주 몰팔로 성공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한 종목들도 있고요. 뭐 하이브, 크래프톤,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종목들이 NC소프트, 하이트진로, GS건설, 제일제당, KT 이렇게 5종목인데 이 중에는 이제 배당으로 방어를 해놓은 종목이 3개나 됩니다. 뭐 KT, GS건설, 하이트진로 배당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죠. 참고로 제가 최근에 방송했던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2년 전에 사서 물렸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이제 양전환한 것이고 최근에 저점 매수한 뭐 시즌 2 종목은 아닙니다. 저점 매수라는 컨셉 자체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싸다라는 장점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주가를 부양할 재료도 있다. 기다리면 큰 수익을 줄 것 같다 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매수를 한 거죠. 근데 불운한 건지 뭐 리서치 능력의 부재인 건지 뭐 예정된 악재를 눈치채지 못한 제가 멍청했던 건지 남은 5종목 중에서 지하실로 떨어진 종목들이 무려 3개입니다.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나락간 순서대로 보면은 제일 먼저 NC소프트 TL이라는 게임이 베타 버전이 공개되면서 실망과 함께 제일 먼저 지하실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이 CJ 제일제당, CGV 유상증자 사건으로 이제 그룹 전체가 지하실로 떨어졌는데 제일제당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락간 종목이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GS건설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부실공사 문제로 계속 도마 위에 올랐는데 가장 심각한 사건이 최근에 제대로 터지면서 완전히 지하실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얼마나 추락할지 알 수 없어가지고 위에 2종목 CJ랑 CJ 제일제당이랑 NC소프트랑은 또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악재가 덮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점 매수 시즌 2는 쉽지 않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3개의 종목에서 치명적인 악재가 터진 데에는 운도 더럽게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임창정 라더견 사건에 연루된 종목이나 주가 폭락 사태의 5종 세트 종목은 아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투자 실력은 이 정도입니다. 전문가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채널에서 대단한 정보나 대박 종목 발견을 기대하지 마시고 일개의 초보 투자자의 우여곡절을 보고 즐긴다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보다 더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댓글에서 더 많이 배우고 있는 주식 3년차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GS건설이고요. 위에서 말했던 수준이 다른 치명적인 악재를 요약해 보면은 GS건설과 LH가 합동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에 안단테라는 브랜드명의 공공 분양 아파트를 짓고 있던 와중에 지하 주차장의 천정이 붕괴가 된 사건입니다. 붕괴가 된 이유를 파헤쳐 보니까 철근만 몇 개 빠져 있던 게 아니라 총체적 부실 시공이라 진단을 했고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여파로 GS건설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급락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떨어진 낙폭을 합치면은 마이너스 34% 하락을 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지난 GS건설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GS건설을 매수했던 이유가 9%에 달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중장기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의 낙폭이 과대했고 또 이 정도면 바닥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차트상으로 봐도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놓고 기다리면은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높은 배당으로 방어를 하고 부동산 시장에 호전 시그널이 나오면 급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의 흐름과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GS건설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고민했던 다른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이었어요. 2달 전에 제가 매수했던 시점의 주가를 보면은 만약에 현대건설을 매수했더라면은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플랜트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건설주발 악재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팔지 않고 기다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했을 때부터는 이제 물타기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한마디로 악재는 악재인데 회사가 망할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나 혹은 그 근처라면은 뭐 지금 주식을 빼는 거는 어리석은 결정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S건설의 자의만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GS건설만 나락을 간 거면, 건설사 중에 GS건설만 찐따인 거면은 이미 포기했겠지만 다른 경쟁사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가 않다. 자의가 부실공사에 쓰레기 시공을 하는 회사인 건 맞지만 경쟁사들이 다 쓰레기라면은 경쟁력 부분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일단 한국 건설업의 수준 자체가 다 쓰레기라고 해서 건설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GS건설을 혹은 자의를 망하게 내비두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 주택 공급에 집중을 하는 건설사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브랜드를 4개 꼽으면은 GS건설의 자이,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대림건설의 아크로, 뭐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정도가 되겠죠.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그 아파트들이죠. 이 중에서 대림아크로랑 롯데캐슬보다는 이제 자이랑 아이파크가 더 네임밸류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파크를 가장 먼저 보면은 광주 화정에 대참사가 일어났었죠. 상당히 최근에 불과 1년 전의 사건입니다. 현재는 재시공을 위해서 철거가 진행 중이고요. 22년 7월에 준공 예정이었었던 단지인데 2027년 말로 입주가 5년 밀렸습니다. 입주 예정자 보상금만 2,63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GS건설도 이와 똑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죠. 철거하고 준공 미뤄지고 입주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이 전철을 밟을 예정입니다. 재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이제 리포트마다 다른데 많게는 5천억 원 이상을 예상하는 곳도 있고 적게는 3천억, 4천억 정도를 예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비용을 보면은 이제 재시공비 3,200억 원, 철거 비용 780억 원, 입주 지원 보상금 1,560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광주 아이파크보다는 피해 수준이 낮다.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이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아파트 하자 신고 건수가 많은 곳은 대림이라고 합니다. DL건설이요. DL건설은 연 840건 정도이고 이제 2위인 현대산업개발이 530건 정도니까 압도적으로 하자 신고가 많은 게 바로 DL건설이 아닌가. 근데 또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은 GS건설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그냥 건설 산업 전체가 그냥 총체적 난국이고 도찐 개찐인 상황이라 주가를 떠나가지고 이거 정말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환부를 도려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모두 쓰레기라는 사실은 뭐 GS건설 주가 차원에서만 보면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야 비로소 이제 정부가 칼을 빼들고 수술을 시작한다면은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주해야 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성은 당장 8월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곳을 특별 점검한 뒤에 처분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이 워터파크, 뭐 자이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성장통이 되는 계기이기를 기대합니다. 뭐 일단은 졸속 시공 관행부터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GS건설에 거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당장 망하지만 마라. 지금이야 나락으로 가고 끝없이 추락할 것 같지만은 어느 시점에 빛이 보일 수 있고 그 빛을 계기로 턴어라운드 할 수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빨 시장 경색으로 이제 파산하는 건설사들이 속출할 예정이죠. 지금 열심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PF 위기에서 중견 건설사들은 회사채 흥행에서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히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살아남는 건설사들이 나머지 파일을 가져가겠죠. 시장이 정리가 되면은 남은 회사들에게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덩달아 부동산 경기도 호전이 되면은 겹경사가 될 수 있겠죠. 뭐 희망 회로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위기를 잘 넘겨보자. 제가 GS건설을 매수한 게 컨셉이 저점 매수였다 보니까 어쨌든 고점에 물린 상황보다는 심적으로 낫습니다. 물론 지하실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고점에 물린 절망감에 비하면 버틸 여력이 있고요.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